예. 03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확률이 뭐냐를 배우기에 앞서서요. 확률에서 사용되는 자잘한 용어들에 대해서 좀 선생님이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시행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시행은요. 들어본 적이 있어 없어? 있지. 선생님이 맨 처음에 경우의 수를 가르칠 때 그랬어요. 시행이 있어야지만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해야지만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이라는 건 뭐랬어? 뭐 활을 쏜다,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이런 게 시행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행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같은 조건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될까? 선생님이 주사위를 계속 던지고 있어. 뭐야?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사위를 던질 때 계속 같은 조건에서 던지는 거죠. 반복할 수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의도된 대로 1 나와라 이러면 1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 멋대로 우연에 의해서 나오죠. 이런 행위를 우리는 시행이라고 부른다요. 그래서 그 밑에 적어 놓으세요. 예로는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활을 쏜다. 예로는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활을 쏜다 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활을 쏜다. 자,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표본 공간이라는 요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의 전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전체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본 공간을 보통 대문자 S로 많이 쓰는데요. 사실 전체 집합 개념이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전체 집합으로 표현을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집합이니까 이렇게 집합 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지. 자, 내가 만약에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시행을 했어. 이때 표본 공간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집합.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시행을 했을 때의 표본 공간은 집합. 주사위에 눈이 어떤 게 나와? 1에서 6까지 나오죠? 1, 2, 3, 4, 5, 6. 우리는 이런 걸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 배웠던 사건. 자, 사건이라는 것은 땡땡. 표본 공간에 무슨 집합? 배웠는데. 사건은 표본 공간에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지. 어머,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스 위에 눈이 나오는 사건 A.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C.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자, 그러면 사건도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기호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시작! 1, 3, 5.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P는 집합 2, 4, 6. 소수의 난이 나오는 사건 C는 집합 2, 3, 5 라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 근원사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원사건이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난 사건 중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본적인 사건. 즉, 표본 공간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표본 공간의 한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우리는 근원사건이라 부릅니다.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근원사건은 뭐가 되겠어? 시작! 집합 1. 또
집합 2, 집합 3, 집합 4, 집합 5, 집합 6. 우리는 이런 걸 근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요. 전사건이라는 용어를 볼 때가 있어. 자, 전사건은요. 표본 공간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전사건이나 표본 공간이나 같은 말이야. 즉, 전사건 하면 뭐랑 비슷해? 사건은 집합이니까 전체 집합 이런 느낌 있죠? 전사건이나 전체 집합이나 표본 공간이나 같은 표현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사건은 뭐냐면 어떤 시행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전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를 던지면 1, 2, 3, 4, 5, 6 중에 한 눈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요 녀석의 확률을 구해봐 이러면 확률은 1이야. 경우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무조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그래서 확률이 100% 숫자로는 1이 되는 사건을 우리는 전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요 전사건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주사위를 던질 때 전사건은 그냥 집합 1, 2, 3, 4, 5, 6 이라고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봉사건 뭐랑 같겠어? 집합으로 치면 봉집합. 자, 봉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어떤 시행에서 절대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예자리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주사위를 던져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를 던져 7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걸 우리는 봉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주사위를 던져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요렇게. 봉사건은 공집합처럼 표현하는구나. 그래, 전사건, 표본 공간, 이런 것들은 그냥 yes 혹은 전체 집합으로 표현했다면 봉사건은 공집합 기호로 표현을 하는구나. 사건과 집합 사이에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구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요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배반사건이라는 개념과 여사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개념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자, 요거는 좀 줄여버리자. 자, 너무 줄였나? 네,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 전에 복습을 좀 하나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1페이지 다시. 자, 1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여백이 좀 있죠. 맞습니까? 자, 여백에다가 선생님 개념 하나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아직 집합을, 부분집합의 개수까지 못 배웠기 때문에 좀 개념 정리하고 갈게요.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 라고요. 개념의 제목을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기예요. 자, 한번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런 걸 배운 적이 있다. 예를 들면 A라는 집합이 있다.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2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집합 A의 부분집합을 구하세요.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 거야.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경우,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있는 경우, 원소의 개수가 2개가 있는 경우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라고 가르쳤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이 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봐 이러면 이제 무식하게 부분집합을 막 구해놓고 4개 이렇게 답을 쓸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원소가 100개가 될 때 나는 100개의 부분집합을 지금부터 인내한국인으로 구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그냥 무조건 답은요 2의 n제곱계예요. 2의 n제곱계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x라는 집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 x라는 집합은 집합 A의 부분집합인 상태입니다. 자, 이와 같이 부분집합 관계를 만족하는데 A라는 원소를 봤더니 얘가 원소가 1, 2, 3 이래서 원소가 총 n개가 있는 이와 같은 집합이에요. 자, A가 다음과 같은 집합일 때 부분집합 X의 개수를 구하세요 라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자, 여기 A라는 집합이 있는데 X라는 집합은 요 A의 부분집합이니까 안에 쏙 들어가 있겠지. 맞아요? 자, 이때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1이라는 원소가 갈 수 있는 자리는 이 바깥쪽일 수도 있고 어차피 얘도 A 안쪽이니까 안쪽일 수도 있지.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다?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밖으로 들어갈 것인가?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그러면 2라는 원소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야? 두 군데. 2예요. 3도 2예요.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이라는 원소가 갈 수 있는 자리도 2예요. 와, 그래서 얘 계산했더니 몇 나오니까? 2의 n제곱계가 나오죠? 자, 요것이 바로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도 보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려고 하면 그냥 어떻게 구하면 돼? 2에다가 하나, 둘, 두 개네. 제곱하면 4개가 나오는구나 라고 부분집합을 구하지 않고도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외워야 될 거는 딱 요거 한 줄입니다. 자, 두 번만 읽으면 암기하고 가겠습니다. 시작!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계.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계. 한 번 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계.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다시 2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요 4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거예요. 합사건이라는 개념, 합사건, 곱사건이라는 개념, 곱사건, 그리고 배반사건, 여사건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배반사건, 여사건, 이렇게 4개의 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합사건은 뭐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집합으로 치면은 합집합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합집합, 합사건 막 와닿지 않습니까? 얘는 똑같구나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겠어? A 또는 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돼요. 자, 우리 집합에서 배웠죠? 합집합은 오와는 합집합이라는 거 배웠죠? 마찬가지요. 합사건은 오와는 합사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는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 사건이나 집합이나 아주 긴밀하구나.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눈치라는 게 생기겠지. 여기에 뭐가 들어갈 것 같아? A와 B가 어떻게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뭐 이런 말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자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의 위치는 이런 위치예요. 우리는 이런 걸 집합에서는 무슨 집합이라고 부릅니까? 교집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확률과 통계 쪽에서는 무슨 사건이라고 부른다?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곱사건은 뭐와 같기 때문에 교집합 개념과 같은 맥락에 있기 때문에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다? A 교집합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반 사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배반 사건 선생님이 설명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배반 사건은요, 한 사건이 일어나면 절대로 이 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못한다. 두 개가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했죠. 자, 집합으로 치면요, A가 일어날 때 B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 이런 따로따로 상태예요. 그럼 묻자. 집합에서 우리는 이런 걸 무슨 관계라고 불러? 두 집합의 위치 관계 중에서 이런 그림 나오는 걸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라고 부르죠. 예, 배반 사건은요, 서로소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받아 씁시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 교집합 B는 항상 뭐가 돼야 돼? A 교집합 B는 공집합. 예, 공사건이야. 엄밀히만 하면 예, 공집합일 때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 하고, 서로 배반이라 하고, 이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한다. A와 B는 서로 배반이라 하고 이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한다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합 하나만 가지고 배반 사건을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자, 서로라는 말은 항상 최소한 대상이 몇 개 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두 개. 우리 서로 이렇게 최소한 두 개가 돼야 되다시피요. 배반 사건도요, 하나만 있을 땐 논할 수 없고요. 반드시 대상이 최소 두 개가 될 때 배반 사건을 논할 수 있다요. 자, 그러면 이제 여사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사건은 뭐하고 비슷할 것 같아? 여집합과 비슷할 것 같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 A에 대하여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이라 하고, 기호로는요, 이렇게 A의 여집합으로 나타낸다. 이때 사건 A와 그 여사건 A의 여집합은 서로 무슨 사건일까? A와 A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자, A와 A의 여집합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요, A의 여사건은요, A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빗금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개념 중에서 사실은 합사건, 곱사건 별로 헷갈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학생들이요, 제일 어려워하는 사건이 누굴 것 같아?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중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개념은? 배반사건을 제일 어려워해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배반사건이면 두 사건은 여사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는 없어요. 하지만 두 사건이 여사건일 때 이 두 사건은 서로 배반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우선 요거를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40초 드리겠습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지? 분명 여사건, 배반사건을 배웠어. 그래서 안다고 착각을 했어. 그런데 실제 문제에 나왔더니 이게 정리가 머릿속에서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다 8개 아니죠? 아니에요. 다 8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런 배반사건 관련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답을 낼 수 있는지 문제풀이 포인트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배반 사건 문제가 나오는데, 자, 배반 사건 문제의 팁이라고 좀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막 배반 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항상요. 맨 처음에 항상 A를 구해요. 먼저. 그 다음에 뭘 구하냐면 배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A의 여집합부터 구하셔야 돼요. 즉 여사건부터 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A의 배반 사건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A의 여사건, A의 배반 사건 순으로 구한다 라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배반 사건 문제를 푸는데 A의 여사건, 9의 배반 사건을 구할 수 있다고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A의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결국에 뭐냐면요.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A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 A의 여집합 명령이 있지. 맞아? 그런데 배반 사건이라는 건 이런 거거든. 이런 애들이 A와 배반 사건인 애들이야. 맞니? 이 파란 애들이. 근데 이 파란 애들을 봤더니 이 파란 애들이 뭐야? A의 여사건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의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A의 여사건의 부분집합들이라고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의 여사건부터 꼭 구해야지만 배반 사건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사건과 배반 사건을요, 좀 헷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냅니다. A의 배반 사건 이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시작! A의 여사건은 부분집합들이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출제자가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전체 사건에서, 전 사건에서 뭘 빼버리면 된다? A를 빼버린 게 바로 A의 여사건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의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A의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한다 그랬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들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지.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인 2의 n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출제자가 야, A의 여사건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문제가 나오면 얘는 답이 뭐가 될까? 답이 몇 개야? A의 여사건의 개수는? 한 개예요. 한 개예요. 왜? A에 대해서 여사건은 하나만 존재해. 맞나요? 하지만 A의 배반 사건은 무지 많이 존재해. 왜? A의 여사건의 부분집합들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까? 네. 그러면 이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 사건 A와 배반인 사건을 모두 구하고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여라. 또한 여사건도 구하고 그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어쨌든 배반 사건이라는 말 나오면 A의 여사건, A의 배반 사건 요 순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A부터 구합니다. A는 뭐가 되겠습니까? 2, 4, 6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A의 여사건을 구할 겁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1, 3, 5가 될 거예요. 자, A의 배반 사건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배반 사건을 모두 구하라는 것은 여사건의 부분집합들이라고 했죠? 답을 불러볼까?
자, 원소가 0개인 거 공집합. 원소가 1개인 거 집합 1, 집합 3, 집합 5. 자, 원소가 2개인 거 부를까? 집합 1, 3, 집합 2로 집합 3, 5. 원소가 3개인 거 부를까요? 집합 1, 3, 5. 얘가 바로 배반인 사건이에요. 자, 배반 사건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2에 어머 원소가 3개네? 세제곱 8개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 검산해 보니까 여기에도 8개의 집합이 보이는 거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배반 사건의 개수는 8개. 자, 여 사건은 이미 내가 구해놨고 여 사건의 개수는 몇 개다? 1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반 사건하고 여 사건이 확연히 구분이 되죠? 네. 만수군 어디 놓쳤어요? 네?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어요? 저거 A도 아닙니다. 네. 정리하세요. 자, 지워도 될까요?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우리 확률의 뜻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가능성을 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확률이라 하고, 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라고 하면 우리는 얘를요 이렇게 PA로 나타냅니다. 이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는 말을요 수학에서 줄여서 하는 표현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확률 P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모든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예요. 이것이 바로 확률 P입니다. 모든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야. 자, 그래서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 3단원 확률로 넘어서기에 앞서서 우리가 수학하에서 순열 조합 배웠고요. 그리고 요 1, 2단원에서 뭐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항정리 뭐 이런 거 막 배웠잖아요. 특히 뭐 순열 조합과 관련된 개념들은 전부 다 경우의 수 구하는 개념이었어. 맞습니까?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왜 구했냐? 확률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 확률이라는 녀석은 본질을 보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를 못 구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열심히 각각의 경우의 수 구하는 훈련을 해온 거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확률 P라는 거 우리가 PA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모든 경우의 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선생님이요, 경우의 수를 맨 앞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얘들아, 경우의 수는 사건이라는 집합의 뭐야? 뭐라고 가르쳤어? 원소의 개수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경우의 수는요, N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S가 아까 뭐였지? 표본 공간이었어요. 일명 점사건, 전체 집합이었거든. 전체 집합의 경우의 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니까 뭐라고 쓸 수 있겠어? N, A.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A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것이 PA다. 모든 경우의 수분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래로 내려가서요, 확률의 기본 성질 1, 2, 3 정리하도록 하겠다요. 자, 임의의 사건 A에 대하여 어떤 사건이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건이건요, 확률의 존재 구간은 0 이상 1 이하 구간이에요. 그럼 묻자.
확률이 0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일어나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확률이 1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일어나서 무조건 일어난다예요. 되겠습니까? 로또 1등 당첨 확률 1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A는 0 이상 1 이하다라는 개념은요. 어디에서 생긴 개념이냐면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했어. 경우의 수를 구하면 얘는 경우의 수는 0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죠? 집합의 개수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니까. 그런데 얘는 아무리 많아도 NS보다는 무조건 작거나